네, 9월 29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속에서 오늘 남은 오후장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오전장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와서 그렇죠. 좀 기분이 좋았는데 다소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분석해 본다면요. 네, 일단은 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 네. 특히 이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 이제 영란은행이 채권 시장에 이제 좀 개입을 하면서 30년 이제 국채금리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길트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1%포인트 이상 그야말로 이제 채권 수익률이 폭락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공행진하고 있어서 증권 시장에 이제 좀 불안이 좀 야기가 됐었고 최근에 또 영국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더 요동을 좀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발 악재 때문이었거든요. 맞아요. 영국이 느닷없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막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어찌 보면 이 파운드화 가치가 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 장중에 또 여기에서는 파운드화 가치가 다시 또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면서 우리 지수의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네, 이제 맞아요. 어제 워낙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월요일 날 우리 코스닥 시장은 5% 폭락을 했었잖아요. 뭐 하락한 거에 비하면 뭐 오늘 반등폭 자체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을 좀 돌려 세우려고 하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조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좀 쳤다라고 이제 단언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이 좀 돼야 돼요. 오늘도 1,420원대에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지금 1,430원 중반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 좀 불안 심리가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생각하시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런지의 여부,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남은 오후장을 대비해야 될지 원포인트 전략 한 줄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 오후장 한 줄 전략은 뭐 오늘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드리면 네. 바텀 피싱이거든요. 오. 오늘 뭐 오후장 한 줄 전략은 바텀 피싱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상장 종목의 거의 절반이 넘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IMF 때도 사실 이 정도의 이제 시장 하락은 아니었는데 사실상 어저께 너무 많은 이제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매크로 변수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빠져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지수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진짜 끝도 없이 빠졌던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면서 시장에 이제 반등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드린 한 줄 전략 바텀 PC 그야말로 가치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걸로는 부족해요. 지나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좀 공개해드릴 원샷 홀인원, 원샷 원킬 종목도 딱 그 컨셉에 맞는 종목들 진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낙폭 과대 구간을 조금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하는 종목을 주목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워낙 저가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낙폭 과대 업종에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네,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또 준비 후 픽해오신 종목은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시간에서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할게요. 편입하고 바로 상승하면서 일단 지금 바로 12%의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어저께 이거 뭐 그야말로 공포에 매수한 거잖아요. 네. 어제 장이 막 폭락하고 있을 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저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편입을 할 때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제 빠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네. 했었는데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아주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이 보여요. 어제 제가 1시 무렵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편입을 했었잖아요. 12,500원 가격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장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2시 넘어가면서 제가 목표가를 14,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13,9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쉽네요. 50원 차이로 네. 목표가 터치가 안 됐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 뭐 ARM CEO가 뭐 중립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보도가 다시 한번 좀 되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죄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5, 6% 정도 지금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개파락을 출발을 했는데 오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오늘도 13,950원까지도 급등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보면 두 번 정도 한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아마 공략을 좀 하셨던 분들은 어제 오후든 뭐 오늘 오전장이든 충분히 좀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마이너스 4% 5% 움직이고 있는데 또다시 매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자리라면은 또 이 종목 매수 기회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권에서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좀 놓치셨던 분들은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뭐 국내 유일한 또 희소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실제로 이제 상장될 당시에 워낙 이제 기본적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아주 좀 할인돼서 지금 공모가가 결정이 좀 됐기 때문에 공모가 10,000원보다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였지만 원래 희망 밴드였던 15,000원에서 18,000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2,500원 아래서는 오늘도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뷰, 지금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어제 편입했던 NK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약 바이오의 날이다라고 제가 생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제 원래 장이 어저께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초반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짚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NK맥스를 좀 편입을 해드렸고 오늘 초반에 역시 NK맥스도 제법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거의 7.5% 가까이 상승을 좀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수익인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텀 피싱 워낙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수급적인 측면에 이제 호재가 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대형 호재가 나왔죠.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바이오젠의 주가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40%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거의 뭐 점상이 가버렸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짜 완전 바닥에 이게 들어 누워가지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거래도 별로 없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냥 이 바이오젠 이슈로 점상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NK맥스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젠 얘기를 하냐면 NK맥스야말로 그야말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오.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이 회사가 지금 육종암 환자에 대해서 18명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K 세포 치료제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어디에다가 지금 임상 적응증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냐면 사실상 알츠하이머 치료제 대화가 불가능을 하고 걷지 못했던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 동사에 이제 임상에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상 SNK를 5회 투여하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호전되는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게 육종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임상 디자인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K맥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젠이 이 알츠하이머 임상 3상 거의 이게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대약품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요. 기존에 나와 있던 신약을 이제 개량하거나 혹은 제형을 변경해서 지금 출시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절대 이제 신약 개발한 회사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NK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저극증을 확대를 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후속주를 또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직접적으로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도 하나 소개해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K맥스는 계속해서 홀딩해보면서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속주가 지금 바로 원샷 원킬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따라 무슨 종목일까요? 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로봇 아니면 자율주행일까요? 네.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으신데 어떤 종목일까요? 아니 이 종목도 지금 점심시간에 보니까 벌써 소문이 좀 났나 봐요. 8,150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하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할게요. 8,150원 현재가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명히 제가 이제 원고를 넘길 때만 하더라도 오전에 11시까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600원, 한 700원 정도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워낙 지금 제약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좀 쏠리면서 알츠하이머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열심히 찾을 거예요. 아마 ABL 바이오라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또 몇몇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NK맥스 그리고 그 유명한 또 젠백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먼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은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전립선암 치료제라든지 말단 비대증 치료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파킨슨병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이 이 뇌질환과 관련된 정말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바이오젠이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한 게 이게 명확한 치료 효과가 아주 또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걸려있던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어찌 보면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걸 한 27% 정도 좀 완화시키는 이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가능성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굴지에 지금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전부 다 임상을 다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제 다 하차를 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젠의 직접적인 관계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5%가 넘게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막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오늘 장대 양보를 만들면서 거래가 좀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펩트론 주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2000년 이제 3월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 회사가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애가 와. 최근에 7,200원까지 빠졌어요. 뭐 해도 너무하잖아요. 네. 너무 심하게 이제 조정이 들어온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제 저점 부분에서 오늘 재료가 하나 나오면서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디팟이라고 하는 이 펩타이드 약효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 펩젠이라고 하는 항체 생성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응용해서 표적항암제 PAB002를 이제 다수의 기업과 함께 기술 이전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뇌질환 치료제 PT320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BBB 때문이거든요. BBB가 뭐냐면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약물을 몸속에 투여를 시키면 뇌에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뇌혈관 장벽 BBB 때문에 이 뇌혈관 장벽을 뚫지를 못하면 약효가 뇌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약물의 어떤 치료 효과를 뇌까지 전달시키는 이 플랫폼 기술, 이 BBB를 뚫어내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ABL 바이오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BBB 문제와 관련된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펩트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부 오송에다가 실제로 이제 GMP 인정을 받은 이제 공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디팟이라고 하는 게 결국 플랫폼화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역시 펩트론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뭐 편입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8,150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9,5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좀 붙여가지고 손절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텀 피싱 해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 펩트론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네.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바텀 피싱 해볼 수 있을 종목 무엇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AS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좀 바닥권에서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고요. 15,150원 현재가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좀 깊게 들어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애플 쇼크였거든요. 맞아요. 애플이 느닷없이 또 생산량 이제 증산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IT 섹터 종목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거든요. 직접적인 이제 애플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10%가 훌쩍 넘는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한 600만 대 정도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했던 걸 이제 철회했던 거지 사실상 기존의 이제 생산량 자체를 크게 감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폰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이폰 기본 모델보다는 아이폰 프로 모델을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대수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매출액에 있어서는 애플은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OEM, ODM 회사들, 벤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몇 대 만드는지 몇 대 생산하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라든지 이런 이제 스마트폰 대당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단계적인 악재가 좀 된 것 같아요. 다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도 아니고 이 회사가 그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액티브 얼라인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TOF 3D 이제 센싱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스마트폰 생산량 몇 대 좀 줄어든다라고 해서 장비 공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도 분위기였고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애플 악재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어제 원체 많은 좀 투매가 쏠리면서 주가가 좀 심하게 과도한 하락을 좀 겪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단순히 스마트폰 수혜주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 쪽은 이제 점점점 이제 고부가 가치가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섹터고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XR이라든지 VR과 같은 이런 기기, 차세대 이제 하드웨어 기기에 대해서 더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이 검사 장비를 제공하는 쪽이 바로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TOF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라이다나 레이더 기술에 가장 직접적으로 좀 활용되는 기술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내년 1분기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AR 기기 스마트 렌즈라고 이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스마트 렌즈에 반드시 지금 TOF 기능, 그다음에 3D 센싱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이제 공급하는 액티브 얼라인 이제 장비가 당연히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스마트폰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스마트 렌즈라든지 차세대 이제 스마트 기기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무너져 있는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정확하게 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이런 자리는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자회사 이제 큐런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큐비콘이라는 회사는 또 3D 프린팅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알짜 자회사들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5,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어저께 얻어맞았던 것보다 조금 위에 18,0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아주 타이트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펩트론도 그렇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손절가는 아주 타이트하게 어제 만들었던 저점 자리를 딱 손절가로 잡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가급적이면 아주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가격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바텀 피싱 해볼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4,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